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밝히다 쪽박 찬 시댁 이야기예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돈 거리더니 나중에 친정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신우와 시모한테 치가 떨려서 이혼까지 결심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우리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현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기생충 같은 시댁과 연 끊고 지낼 뿐이죠. 제 친정아빠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이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서로 잘 맞았던 커플이라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기 때문에 몹시 긴장한 상태로 방문했어요. 예비시댁 식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방문했죠. 가면서 머릿속으로 대충 화기애애한 상황을 그려보기도 하면서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딱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시모와 신우가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만 봤어요.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모에 관한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매섭게 찢어진 눈에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반기는 기색 하나 없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보통 인사드리러 오면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네.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닌가 봐. 네? 엄마,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첫마디가 그게 뭐야? 내가 뭘 못할 말했니? 옷이랑 가방이 싼티나 보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것 같길래 한 말이야. 돌려 말해서 귀티난다고 칭찬한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없어 보이더라. 반면에 아가씨는 귀티나 보이게 생긴 것이 고생 없이 큰 얼굴 같아. 그렇지? 뭐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그만두라고 어서 앉아. 그나저나 무슨 일 하나? 연봉은 어떻게 되고? 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어느 지역에 살아? 그것만 말해도 대충 견적 나오는데.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한 번에 던져. 천천히 하나씩 물어봐야지.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알아서 뭐하게. 가뜩이나 인사하러 온다고 긴장한 사람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아니, 내가 그런 것도 못 물어봐? 결혼 허락 받으러 인사 온 건데 이것저것 다 물어봐야지. 그래야 내 며느리로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거기서 거기야. 다들 제 새끼 좋은 짝이랑 이어주고 싶어 하지 아무나 결혼시키고 싶겠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 아가씨랑 결혼시키면 좋지 뭘 그래? 그래도 그렇지.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인사하러 온 사람 난처하게. 오빠는? 엄마가 다 오빠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뭘 그래? 틀린 말 하나 없구만. 시모와 신우는 딱 붙어 앉아 계속해서 저를 주시했습니다. 아주 제 얼굴이 뚫릴 정도로 쳐다보는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그렸는데 능력 없고 돈 없으면 쫓아낼 분위기였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수준도 아니고 제 직업도 전문직이라 나름대로 수익이 높았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잘 사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풍족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평균 대비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요. 어머, 그래? 어쩐지 귀트가 잘잘 흐르더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하거든. 인사드리러 간 시간이 딱 밥 먹을 시간대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줄 알았는데 시모는 흔한 차 한 잔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우랑 딱 붙어서 제 지방과 능력에 관해서만 궁금해했었죠. 너무 난처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대강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남편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저는 예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또 본인 엄마지만 엄청난 속물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속물이긴 해. 난 남녀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 엄마는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이거든. 아까 많이 당황스러웠지. 진짜 미안해.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려고.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차 한 잔 주지도 않고. 자기 많이 배고프지? 어떻게 가는 길에 뭐라도 먹을까? 아니야, 괜찮아. 별로 생각이 없어. 우리 엄마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나 보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괜히 놀라게 했네.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신경 쓸게.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살 거니까 그렇게 자주 마주칠 일 없을 거야. 자기가 엄마 보는 거 불편하면 찾아뵙는 것도 1년에 딱 두세 번만 해도 돼. 그것도 내가 옆에서 다 막아주고 지켜줄게. 난 결혼해서 아내한테 대리 효도 같은 거 강요할 생각 없어. 본인 부모는 본인이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진짜 제 남편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남편감 아닌가요? 제가 이곳 사연을 들어보니까 종종 배우자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제대로 효도 안 하면서 배우자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다행히 제 남편은 생각이 잘 박힌 사람이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밝히는 시모와 그 옆에서 촉새처럼 붙어있는 신우를 보고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잠시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들과 결이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무엇보다 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비록 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혼수 준비할 때도 시모는 무조건 최고급, 과하게 비싼 걸 요구했지만 남편이 잘 중재해줘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 볼 수 있었어요. 정작 돈 없다고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말이죠. 신혼집이며 뭐며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작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린 무사히 결혼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미리 말하고 와야지. 아이고, 별꼴 다 보겠네. 내가 뭐 남의 집에 왔어? 내 새끼 집에 허락받고 와야 하냐고. 원래 결혼하면 시댁 식구 초대해서 집들이 한번 해야 하는 거야. 그런 형식적인 거 거추장스럽다고 다 건너뛴 주제에 내가 마음대로 오지도 못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참말 말고 어서 앉아. 새아기, 너는 시원한 물 한 잔 좀 내오거라. 네, 어머니. 난데없이 쳐들어온 시모는 다짜고짜 집을 마음대로 둘러보기 시작하더니 이내 소파에 앉아 시원한 물부터 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여유롭게 주말 데이트나 해야겠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돈만 밝히고 성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시모와 괜한 마찰이라도 생길까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딱 형식적인 관계로만 지냈습니다. 평소 살갑게 지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방문이 좋을 리 없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온 건가 싶어서 서둘러 냉수가 담긴 컵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다짜고짜 왜 용돈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저번에 다 이야기했잖아. 결혼도 했고 내 가정이 생긴 마당에 용돈은 무슨 용돈.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용돈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동생 있잖아. 걔가 뭐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걔한테 용돈 받았으면 되겠네. 그동안 난 엄마한테 용돈 많이 챙겨드렸잖아. 결혼한 마당에 어떻게 똑같이 챙겨줄 수가 있어? 왜 못 챙겨줘? 결혼했다고 내 자식 아닌 게 되냐? 그래도 난 네 엄마야. 아무리 네 가정이 생겼어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챙길 의무가 있는 법인데 매정하게 용돈을 딱 끊을 수가 있어? 너희 둘이 번 돈 합하면 꽤 되잖아.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집 대출금을 갚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용돈을 못 준다는 거야? 그리고 네 동생은 얼른 돈 모아서 시집 가야지. 너보다 벌이도 적은데 내 용돈까지 챙겨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여유는 네가 용돈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러냐 새아가? 말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이유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 매달 100만 원의 용돈을 챙겨드렸다고 해요. 정말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리기 버겁잖아요. 친정에서 집 마련해 주셨다고 해도 앞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것도 생각해야 하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들어갈 돈도 무시 못하므로 더 이상 시모에게 용돈을 챙겨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줬다 안 주는 게 어디 있냐며 한 번 주기 시작했으면 계속 책임져야 한다고 노발대발했어요. 이 일로 또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엄마 용돈 좀 챙겨드리라고 말했지만 신우 역시 시모와 똑같이 말했어요. 시집갈 돈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용돈을 챙겨주냐며 난리쳤습니다. 시모는 용돈 안 챙겨주고 엄마를 나몰라라 하는 매정한 아들이라며 대성통곡했고 용돈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냐며 난리를 쳐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용돈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엄마 용돈 아무래도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 우선 내 용돈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알바를 하든 어떻게 투잡을 뛰어서 마련할 생각이야. 우리 저축할 돈이랑 생활비로 주는 돈은 변동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기 괜찮겠어? 어떻게 투잡을 뛰려고 그래? 힘들 텐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용돈 안 주면 계속 난리칠 텐데. 그럼 서로 피곤해지잖아. 그냥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용돈 챙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아들 드물 겁니다. 본인 용돈 줄이고 투잡까지 뛰면서 희생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 투잡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냥 우리가 저축할 돈에서 시모에게 줄 용돈 제외하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계속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본인의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싶다는 말에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아기 너 집에 있니? 문 좀 열어봐라. 퇴근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투자까지 뛰면서 용돈 챙겨주고 있는데 무슨 일로 또 찾아왔나 싶어 얼른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집안까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그이 지금 집에 없어요. 내가 아들 보러 온 줄 알아? 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좀 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지 뭐냐? 글쎄 저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 사돈 거라며? 아, 그 건물이요. 네, 맞아요. 저희 아빠 거예요. 아빠 거예요? 아주 태연하게도 말하는구나. 누구는 폭장 터져 죽겠는데! 내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사돈을 봤는데 글쎄 옆에 있던 지숙이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야. 내 사돈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인한테 들어야겠냐? 아주 믿었던 도끼에 팔등 찍힌 기분이야. 어쩜 그 중요한 사실을 새까맣게 속일 수 있어? 네 시험이 뒤통수 치니까 좋아?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세요? 그 건물이 아빠 거라는 걸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첫날 바로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그딴 온수 말고 더 좋은 거 받았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씩씩거리며 화가 났나 했더니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더 빼먹지 못한 것이 분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시모에게 따로 말하거나 상견례장에서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딱히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돈 밝히는 시모가 알면 좋은 것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편도 저와 같은 입장이에요. 남편에게 아빠가 건물주라는 걸 진작 말해줬는데 시모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먼저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엄마가 돈에 눈 돌아갈 걸 알았기에 사전에 방지한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친정 부모님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는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 같은 건 없나 봐요. 모든 걸 알게 된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붙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라도 알아서 잘 됐다며 돈 많은 사돈 덕 좀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 큰 건물 갖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야 그래.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몇 천은 될 거 아니냐. 여태 말하는 건 괘씸하지만 어쨌거나 잘 됐어.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전전긍긍하던 참에 하늘이 도운 거야. 건물주인 사돈을 뒀다는 건 하늘이 알려준 거라고. 그동안 나 속이고 돈 적게 들여서 시집 온 거 봐줄 테니까 대신 네 신혼집 좀 마련해라.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깟 신혼집이 뭐 대수겠어? 어쩐지 이 비싼 아파트를 덜컥 사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좀 사는 집인가 보다 했는데 건물주일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 집이면 되겠다. 저기 옆 동네로 새로 지은 아파트 알지? 거기가 좋겠어. 마침 집이랑도 가깝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가씨 신혼집을 마련해줘요. 이 집도 아빠가 해주신 건데. 아이 그러니까 사돈한테 부탁해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되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깟 집 한 채 못 사주겠냐? 딸인 네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겠지 뭐. 네가 애교도 좀 떨면서 잘 좀 말해봐. 네 신혼 시집 보내야지. 가뜩이나 모아놓은 돈도 적은데 대출도 많이 안 된대. 그러니 어쩌겠어. 네가 도와주는 수밖에. 아, 이럴 때 돈 많은 사돈덕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아가씨 결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건물주라고 집을 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이 집 마련해 주신 것도 아빠한테 죄송스러웠어요. 다 큰 자식 언제까지 뒷바라지하게 하나 면목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탁해요? 그것도 사돈처녀 신혼집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가씨는 어머님 자식이니까 어머님 선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 어머 얘 봐라. 있을수록 베풀고 살아야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니? 사돈처녀 집 사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여유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고 못 해준대? 네가 말 못하면 좋다.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건물주나 되면서 째째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참에 말 좀 해야겠네.
한 달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얼만데 혼수를 고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머님이 아빠를 왜 만나요? 혼수를 집 해왔잖아요. 그럼 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요? 신혼집만 해오면 다야? 시댁에도 크게 챙겨줘야지.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인제 보니 사돈이 돈 쓸 줄을 모르네. 내가 그 정도 벌었으면 집이고 뭐고 다 해줬을 거야. 돈 많이 번다고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큰 결례예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건물주라면 정말 집 사주시겠어요? 그것도 친자식도 아니고 사돈댁 아가씨 신혼집을? 어머님이 절대 안 사주실걸요? 무슨 소리냐고 난리칠 게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저 아빠한테 부탁한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오늘 하신 이야기 못 들은 거로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뵈마. 안 돼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 이 결혼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 뭐 이거야? 어머님 때문에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사실 저희 아빠 건물주인 거 남편이 먼저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실 거 뻔하니까. 건물주 사돈 얻어서 대단한 봉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불쾌해요. 저희 부모님 건물 쉽게 얻은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부모님께 뭐 빼먹을 거 없나 바라는 꼴을 두고 볼 순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이혼까지 생각할 거고요. 그걸 원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아들 이혼 당하는 꼴 보고 싶으시냐고요? 나 참 별꼴을 다 보겠네. 돈도 많으면서 참 치사하고 더럽다. 이게 이혼까지 들먹이면서 못해줄 일이야? 어디서 시어미한테 버릇없이 굴어?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냐? 나도 분명히 경고하는데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할 거야. 그 꼴 보기 싫으면 네가 직접 말하든가. 이혼한다고 협박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웃기고 있네. 우리 아들 정도면 다른 여자 만나서 얼마든지 채혼할 수 있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위자료로 집 한 채는 받아야 되겠다. 시몬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얼마든지 이혼하려며 큰소리 쳤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 크게 물어낼 준비하라면서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남편이 비밀로 하자고 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하도 답답하고 욱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놀라서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날 늦게까지 알바하다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시모와 있었던 일을 모두 전해줬습니다.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어. 그런데 나 진심으로 자기랑 헤어질 생각은 없어. 어머님이 겁먹고 더 이상 무리한 부탁 안 하시겠지 싶어서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 오히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위자료로 집 한 채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셨어. 자기야, 어떡하지? 어머님 정말 우리 아빠 찾아가고도 남으실 분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큰 한숨을 내쉬며 골치 아픈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본인이 해결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신혼집 마련해 준 것 때문에 면목 없어 하는데 본인 엄마까지 보태면 장인어른을 볼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아빠를 찾아가는 일 없도록 남편이 잘 해결한다고 했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시모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편 말이 통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시모는 또 한 번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죠.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쏘아붙였어요.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집 한 채 사주는 게 뭐 어려워. 네가 싫으면 내가 직접 사돈한테 말한다잖아.
내가 뭐 남도 아니고 사돈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네가 뭔데 내 아들 꼬셔서 못하게 말리냐고. 그게 네 돈이야? 네 아빠 돈이지? 잘만 말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왜 네가 못하게 하냐고. 너 지금 아들하고 내 사이에서 이간질하냐? 네가 뭐라고 나불거렸길래 그 착한 게 용돈을 줄인다는 소리를 해? 걔 나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어. 내 말이라면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한 착한 아들이라고. 대체 뭐라고 짓거렸어? 뭐라고 하긴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걔가 그런 소리를 해? 분명 네가 용돈 줄이는 걸로 협박하라고 시켰겠지? 맞아.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착한 오빠가 엄마한테 그럴 리가 없지. 언니가 시킨 거 맞잖아요. 진짜 치사하게 왜 그래요? 건물주라 돈도 많을 텐데 그깟집이 뭐라고 치졸하게 굴어요? 내가 뭐 남이에요? 오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요. 긴 말할 거 없어. 있는 것들은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 말 안 듣고 태들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오늘 너 한번 죽어봐라. 감히 돈으로 날 협박해? 시모는 순식간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등바등하다 실수로 시모를 밀쳤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제 엄마를 밀쳤다며 눈 뒤집혀서 달려들었습니다. 졸지에 두 사람에게 이리저리 뜯김에 맞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벗어나려고 해도 두 사람이 달려드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껏 분풀이한 다음 시모는 한 번만 더 돈으로 협박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좋게 말할 때 신우 신혼집까지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요. 살아생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모와 신우한테 머리채 뜯기고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저기 멍들고 까진 상처를 보며 서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상태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몰골이 왜 이래? 한껏 놀란 남편한테 시모와 신우에게 맞았다고 하니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본인이 용돈 줄인다고 한 것 때문에 분풀이 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시모랑 신우한테 이렇게 맞을 줄 생각도 못했다며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 시댁과 영 끊지 못한다면 이혼이 정답일지 모른다는 말까지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상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남편은 당장 시댁으로 가자며 제 손목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와 신우가 나란히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이 사람, 엄마랑 네가 이렇게 한 거야? 너 지금 그거 따지러 왔어? 아들이라는 게 잘하는 짓이다. 네 엄마가 밥은 잘 먹었는지 잘 자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챙겨주더니 어쩜 저렇게 변하니? 이게 다 저것 때문이야. 나랑 아들 사이에서 풀려오같이 이간질이나 해대고 말이야. 아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 안 그래도 저 물건 때문에 성질나 죽겠는데 따지러 왔냐? 나 드라마 봐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말고 얼른 가. 당분간 저 물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야. 엄마, 드라마 시작한다. 안 해. 소리 좀 더 키워봐. 저는 여기저기 다쳐서 서 있고 남편은 애써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시모와 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드라마에만 열중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둘이 저를 때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쪽 TV 볼 때가 아니잖아요? 아까 둘한테 맞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뻔뻔하고 개념 없는 모습까지 보니까 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입을 때려는데 그때였어요. 가만히 서 있던 남편이 TV 앞으로 가서는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마구 밟으며 부셔버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멀쩡한 TV를 왜 때려 부숴?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 둘이서 내 아내 때려놓고 여유롭게 TV 볼 때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언니가 엄마 밀치는데 딸인 내가 가만히 있어? 당장 머리끄덩이 잡아야지. 어디 시어머니를 밀쳐? 넌 가만히 있어. 네 결혼이면 네가 알아서 해. 민폐 그만 부리고. 철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는 줄은 몰랐다. 엄마가 그러면 옆에서 말릴 것이지 같이 새언니를 때려? 너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그만 못해? 이게 엄마 앞에서 어디 큰 소리를 쳐? 너 대체 왜 그러니? 제가 우리한테 맞았다고 뭐라 하디? 너한테 대신 혼내달라고 부추기기라도 했어? 시어미로서 말 안 듣고 버릇없이 며느리 혼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 난리야? 그만해. 아내가 뭐라고 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못 견딜 만큼 화나서 이러는 거야. 대체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내가 엄마한테 틀린 말 한 거 없어. 결혼할 때 뭐 해준 거 있다고 혼수 타령이야. 거기다 제 신혼집을 왜 장인어른이 해줘야 하는데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아내 얼굴도 못 볼 지경이라고.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일인 걸 정말 모르겠어? 아들이란 게 엄마한테 못한 소리가 없네 아주. 뭐? 부끄러워? 내가 이딴 말 듣자고 고생해서 나온 줄 알아?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어미도 못 알아보지? 그러는 엄마는 자식 앞세워서 한몫 챙길 작정이야?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 자식이 결혼하면 그저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엄마 아니야? 나 결혼하기 전에 엄마하고 이 집에 최선을 다했어. 엄마 용돈 챙기고 동생 대학 뒷바라지하고 이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돈 다 내가 해결했어. 정작 난 돌보지 않은 채 돌아가신 아빠 대신해서 가장 노릇까지 다 했잖아.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입만 열면 돈, 돈, 돈! 이제 나도 지쳐. 이딴 집구서 정말 지긋지긋해. 아내가 오죽 힘들어 나더러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렇게 자식 이혼시키고 싶어?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너 지금 청어랑 이혼할까 봐 나한테 분풀이하는 거야? 난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겁을 먹니? 저런 거랑 이혼한다고 네 인생 망가지지 않아.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참에 위자료로 단단히 챙기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너 제 아빠가 건물주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며. 솔직히 너도 돈 보고 한 결혼 아니니? 가난한 이놈의 집구석 신물이 나서 돈 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엄마 덕에 집이라도 한 채 뜯어내면 좋은 거 아니냐? 시모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이런 가정에서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참아내는 남편의 모습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난 엄마랑 달라. 엄마라면 돈에 환장해서 결혼했겠지만 난 아내 단 한 사람만 보고 결혼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든 해줘도 아깝지 않은 여자야. 안 그래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아무리 돈 밝히는 엄마라고 해도 내 엄마니까 그러려니 감사하면서 살았어. 피곤해도 참고 투자까지 뛰면서 용돈 챙겨줬는데 내가 어리석었네. 감사할 게 아니라 도려냈어야 했어. 가족이라서 참고 넘어가면 안 됐던 건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 나 엄마 없이는 살아도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생각 없으니까 바랄 생각 말고. 뭐라고 이놈아?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천륜을 끊자고 해 이놈아? 여자한테 미쳐서 엄마고 동생이고 다 내팽개치겠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없이 이만큼 키워줬으면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해야지. 그동안 그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보답됐어. 어떠한 말로 날 탓하고 욕해도 더 이상 엄마 자식 안 해. 앞으로 용돈도 없을 거니까 동생한테 받으라는 이 말 하려고 온 거야.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시모를 칼같이 끊어냈어요. 책임감이 뛰어나 가족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지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모에게 크게 실망하고 더 이상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시댁과 정말 연을 끊을 작정이었어요.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모 역시 남편이 허튼 소리를 내뱉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급히 남편의 손을 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엄마랑 연 끊고 살 수 있어? 아무리 화나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니? 그래, 엄마가 너무 나갔어. 좀 자제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연 끊는다는 말 하지 마.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남편 성격을 잘 아는 시모는 정말로 연을 끊을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편을 달래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죠. 그런다고 달라질 게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절대로 괜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지킬 각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차 싶어서 황급히 남편을 설득한 거죠. 시모의 절절한 부탁과 설득에도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을 느낀 시모는 제게 와서 사과를 건네며 대신 남편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예, 세아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 네가 우리 아들 좀 설득해줘. 지금 감정이 상해서 내 말은 통 안 듣네. 그래도 네 말은 들을 거 아니니.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사돈 찾아가는 일 절대 없도록 하마. 다시는 거물주 사돈 덕 볼 생각하지도 않을게. 정말이야. 아무리 못난 어미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좀 설득 좀 해줘. 싫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님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마지못해 사과하신 거지 진심으로 용서 구한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돈 덕 보려고 무리한 요구한 거랑 때린 거 쉽게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볼 자신도 없고요. 어떻게 못난 어미라도 있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없으니만 못한데? 그동안 남편 혼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딱해요. 어머님은 아들은 돈으로만 생각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머님과 연을 끊고 지내는 게 나을 듯 싶네요.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연을 끊고 지내? 너까지 이러면 우리 아들 진짜 두 번 다시 나 안 볼 거야.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부탁하는데 어쩜 이리 매정하니? 얼마든지 좋게 갈 수 있는 거를 극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세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아들 마음 돌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이혼이고 뭐고 입 잘못 놀린 내 잘못이다. 너같이 귀한 며느리를 어디서 논다고 그딴 소리를 내뱉었을까. 내가 정말 미안해. 여기서 그간 서운했던 거 다 풀고 우리 잘 지내보자. 어? 아니요.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의 마음 확실하게 굳혔다는 걸.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안 되겠어? 꼭 연을 끊어야만 속이 편하겠니? 좋아 그럼. 다 양보해서 너의 뜻에 따라주마. 그런데 용돈만은 포기 못한다. 한 번 챙겨준다고 했으면 계속 챙겨줘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 준다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고. 서로 왕래 없이 지내더라도 용돈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 와중에 용돈이 중요하지?
엄마는 자식이랑 영 끊는 것보다 용돈 끊어지는 게 제일 큰 걱정인 사람이잖아. 진짜 마지막까지 오만정 다 떨어지게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쟤 결혼할 때도 부를 생각 말고 앞으로 닥칠 일 알아서들 해결해. 난 손 뗄 거니까. 자기야, 그만 가자. 더 들을 것도 없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모와 신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오랫동안 둘을 책임져 오던 남편이 연 끊고 남남처럼 지내자고 하니까 많이 막막할 겁니다. 사실상 남편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 큰일이다 싶었을 거예요. 이날 이후 시모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겁나서 차마 남편한테 연락하지 못하고 제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가끔 저 있을 시간대에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절 괴롭히고 귀찮게 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연락처는 차단해 뒀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심호가 빠지니 한없이 평화로운 나날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남편에게 묻곤 해요. 정말 심호와 연을 끊고 살아도 괜찮겠냐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보고 싶다면 연락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저는 연을 끊고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거지만 남편은 자식이니까 원한다면 혼자 왕래하고 지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시모와 연락하며 지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돈 밝히는 시모한테 질릴 대로 질렸대요. 본인은 그동안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에요. 저는 아마 시모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의견은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그저 서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